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역학에서 적분의 응용 첫 번째, Work and Fluid Force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ork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onstant Force에 있어서는 다음에 그 W는 FD라는 공식으로 우리가 일을 정의를 할 수 있고, 이때 F는 힘이고 D는 이제 엄밀하게는 힘의 방향과 일치한 그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어떤 거리에 따라서 힘이 계속 변하는 경우라고 하면, 다음에 W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어떤 그 버켓을 5파운드가 되는 버켓을 위로 끌어올리는 상황이 있어서, 이때 버켓만 우리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버켓은 뭐 중력은 항상 아랫 방향으로만 작용을 하고 무게가 변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W는 FD로 그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에서 로프 같은 경우는 단위 길이당 하중으로, 즉 분포 하중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변하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이 5파운드 버켓에 의한 일은, 일단 사람이 이 20, 현재 단위가 피트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20피트까지 이 버켓을 끌어올리는 상황에 있어서 줄도 같이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먼저 버켓 같은 경우는 그냥 5 곱하기 20을 하면 100피트 파운드가 되게 되고, 문제는 그 로프를 끌어당기면서 로프의 한 일을 우리가 구하는 것인데, 로프도 뭐 딱 하나의 무게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냥 거리를 곱하면 되지만, 현재 길이에 따라서, 즉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 줄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일이 달라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두 번째 공식인 그 정적분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에서 원래는 힘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는 어떤 단위 길이당 하중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곱해야 힘으로 환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물리를 배우지 않는 수학만 배우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센스가 없어서 뭔 소리를 하는지 뭐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기계공학에서는 역학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모두 역학에서 다루었던 부분이므로, 여러분들이 분포 하중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길이를 곱해야 하중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즉 집중 하중으로 바뀐다는 개념을 알고 있을 것이고, 현재는 또 그 일정한 속도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적 문제와는 다르게 어떤 다음과 같은 변수로 곱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로프가 한 일은 실제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시작점에서부터 이 사람이 얼마만큼 로프의 길이를 잡아 당겼느냐에 따라서 로프가 한 일은 결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당겼냐는 결국 이 부분부터 20피트만큼 결국 당겨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곱해지는 값은 20-x가 되게 되고, 결국 이 값을 0부터 20까지 정적분을 계산한 값이 되게 되고, 혹은 우리가 정력학적 관점에서 그냥
분포 하중으로 바꾼다 하면 결국 20만큼 그 가야 이제 집중 하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20을 곱해줘도 동일한 값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그 식을 이용한 이제 개념을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우리가 식을 이제 작성하는 능력을 이제 기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미적분학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식을 작성을 해서 이제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문제보다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응용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이제 왜 이 공식이 그 유용한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문제에서는 버켓과 로프에 의한 2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두 개의 그 2를 더하면 116 피트 파운드가 되겠습니다. 잠깐 앞서 이제 잠깐 착각을 했는데, 일단 하중은 이 부분이고, 다시 우리가 힘이라고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힘에다가 거리를 곱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이제 변하는 그 하중에 대한 식이고, 다시 이제 이 식을 적분을 한 것이 그 x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 이제 1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여기에다가 20을 곱하면 이제 16 피트 파운드가 아니라, 물론 16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제가 잠깐 헷갈렸던 부분인데, 이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한 것이 이제 정확한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원뿔형의 그 탱크가 있고, 이제 이 탱크의 이제 전체 높이는 이제 단위가 또 피트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높이는 10피트이고, 이제 8피트까지 이제 어떤 올리브 오일을 이제 펌프로 이 탱크에 채워 넣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펌프가 한 일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니컬 펌프가 아니고 탱크의 이제 치수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전체 높이는 그 10피트이고, 그리고 이제 올리브 오일의 높이는 8피트, 그리고 이쪽 그 사선에 대한 방정식은 이제 y 이꼬르 이제 2x 또는 x 이꼬르 2분의 1y로 주어져 있고, 이때 이제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힘 곱하기 거리인데,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힘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떤 지금 주황색으로 표현된 이제 원판에 대한 그 무게가 이제 힘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거리는 이제 0부터 8피트까지를 이제 이동을 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일단 이제 식을 먼저 우리가 힘은 이제 y에 대해서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이제 무게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올리브 오일의 그 비체적이 이제 다음에 값으로 주어져 있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비체적 곱하기 이제 부피이므로, 따라서 이제 델타 V는 어떤 이제 이 현재 그 주황색으로 색칠되어진 원판의 이제 부피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델타 V는 파이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두께인데, 이때 이제 반지름은 그 이제 x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dy는 이제 두께이므로, 따라서 원래는 파이 x 제곱 dy인데 이제 x는 2분의 1y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값이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면 4분의 파이 y 제곱 델타 y 그 세제곱 피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비체적에다가 곱하면 어떤 y에 따라서 변하는 힘이 이제 구해지게 되고,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4분의 57 파이 y 제곱 델타 y 파운드이고,
따라서 이제 결국 델타 W는 이제 fy 곱하기 어떤 이제 거리 값인데, 이제 그 거리 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여기까지 높이를 우리가 y라고 하면, 현재 이제 이 탱크의 그 전체 높이를 이제 올리브 오일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한계값인 이제 10-y로 이제 만일에 무한히 채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y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면 되는데, 일단 용기의 높이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10-y로 이제 델타 W를 구할 수 있고, 10-y가 델타 W가 아니고 이제 이 fy 곱하기 10-y가 델타 W이고, 결국 이제 전체 일은 이제 펌프가 한 일은 다음에 이제 리만함의 극한 시계를 통해서 결국 이 식은 이제 다음에 이제 정적분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고, 구간은 이제 0부터 8까지이므로 이제 0부터 8까지 이 식을 이제 정적분한 값을 계산을 하면 이제 30이 아니고 3561 피트 파운드가 되겠습니다.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과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그 압력과 힘은 실제 어떤 우리가 그 정지 유체에서 그 말하는 압력과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정지 유체에서 우리가 이러한 압력과 힘을 이제 정수압 그리고 정수력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책의 저자는 뭐 유체역학을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러한 용어를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제 fluid pressure and force로 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정지 유체에 있어서 이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중량, 그 이제 우리는 비중량을 그 일반적으로 그 유체역학에서는 감마로 표시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냥 소문자 W로 이제 표시가 되었고, H는 이제 수직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어떤 뭐 이 유체가 우리가 물이라고 하면 이제 물 속 깊숙이 들어갈수록 이제 압력은 증가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러한 압력은 어떤 비선형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압력 곱하기 면적이 이제 힘이 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힘 F는 이제 앞서 우리가 그 프레셔를 이제 WH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WHA로도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A는 이러한 압력이 그 작용하는 부분의 이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항상 이러한 면적의 압력은 이제 수직하게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수직으로 잠긴 그 평판의 그 정수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제 버티컬하게만 그 잠기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스듬하게 잠기는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에서 또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가 계산하기 쉽고 이제 간단한 이제 수직으로 잠긴 경우에 있어서 이제 다음에 그림은 어떤 수직으로 잠긴 평판에 이제 옆에서 바라본 그 플레이트의 이제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어떤 힘을 구하려고 하면 이제 면적을 곱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어떤 임의의 형상으로 주어졌지만,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쉬운 어떤 도형의 꼴로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도형의 이제 넓이를 이제 곱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과 같이 조금 임의의 형상으로 주어졌지만 우리가 실제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이러한 형상의 이제 둘레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하늘색으로 된 이제 커브에 대한 식을 함수식을 알아야 우리가 적분을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러한 그 함수식을 우리가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잠긴 부분에 이제 이렇게 그 청록색으로 되어진 이러한 평판의 면적에 작용하는 힘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그 색깔이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만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델타 F라고 하면 이제 이 델타 F라고 하는 것은 이제 pressure along bottom edge는 이제 현재는 잠긴 물체이기 때문에 어떤 수면이 있을 것이고 이제 수면으로부터 이 회색 부분에 이제 이 하단 부분까지의 이제 그 하단 부분까지 이제 작용하는 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깊이의 함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깊이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곱하기 에어리어는 이렇게 임의로 현재는 이제 임의의 형상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pressure along bottom edge에 대한 즉 이제 bottom edge에 대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유체의 그 비중량 곱하기 이제 스트립 여기서는 이제 스트립 뎁스라고 그 용어를 표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수면으로부터 이제 이쪽 부분까지의 이제 깊이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 회색으로 된 부분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ly 곱하기 이제 델타 y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힘은 결국 델타 f를 이제 모두 합한 것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시그마 기호를 사용을 하면 k는 1부터 n까지 물론 n개를 잘랐다라고 하면 n까지 이제 그 비중량 곱하기 그 수면으로부터 그 어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델타 A라고 하면 이제 델타 A까지의 그 깊이 곱하기 이제 그 델타 뭐 어차피 L YK 곱하기 델타 YK는 이제 우리가 델타 A라고 하면 뭐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결국 델타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LYK 곱하기 델타 YK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합을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이제 다음에 정적분으로 바뀌게 되고 따라서 이제 결국 이러한 수직으로 잠긴 평판에 작용하는 그 정수력은 다음에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유체역학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 공식 말고 다른 공식을 알고 계실 건데 그 공식의 유도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이제 모멘트를 다루면 이제 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모멘트의 개념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제 저러한 평판에 그 작용하는 정수력은 이제 다음에 정적분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이등변 삼각형으로 된 어떤 평판이 이제 수직으로 잠겼다라고 하고 이제 이 평판에 작용하는 그 힘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이 이등변 삼각형에 이제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이등변 삼각형에 치수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높이는 y= 3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높이는 3 그리고 이쪽에 그
이제 수평한 부분에 이제 치수가 주어지지 않고 이제 이러한 그 빗면에 대한 함수식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y 이꼬르 x 또는 x 이꼬르 y로 주어져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현재 이제 빨간색으로 된 그 미소 면적에 대한 이제 식만 구하면 이제 이 미소 면적에 대한 것을 이제 0부터 3까지를 이제 정적분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또한 우리가 힘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잠깐 이제 앞서 우리가 그 일을 구하는 것과 잠깐 헷갈렸었는데, 이제 힘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립 데스와 그리고 LY만 이제 구하시면 되겠고, 일단 그 비중량 W는 이제 62.4 그 파운드 퍼 피트 세제곱으로 이제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LY는 이제 이쪽 부분에 그 가로 길이를 이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세로는 델타 Y로 주어져 있고, 이제 가로 길이는 어떤 그 수면으로부터 이제 어떤 Y 혹은 이제 이 원점으로부터 이제 Y 지점에 있어서의 그 X축에 대한 좌표값을 우리가 구하면 되고, 이제 Y가 같을 때 이제 결국 Y는 X였고 X는 Y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X 이꼬르 Y가 되게 되고, 현재 이제 DY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X 대신에 이제 Y를 대입을 하면 되고, 현재 이제 여기까지가 Y이므로 이제 전체 가로 길이는 이제 2X 혹은 2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립 데스 같은 경우는 즉 이제 수면으로부터 이제 이 미소 면적까지의 그 거리 혹은 깊이는 현재 이제 수면까지가 이제 5피트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5-y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식은 결국 0부터 3까지 62.4 곱하기 5-y 2y dy가 되게 되고,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전개를 해서 일단 62.4는 4와 2는 이제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고, 식을 정리를 해보면 5y-y 제곱 dy를 이제 0부터 3까지 정적분을 계산을 해서 이제 124.8을 곱하면 1684.8 파운드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